소문난 잔치 중에 소문난 잔치이기 때문에 사실 그냥 지켜만 보는 게 가장 베스트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좋은 꿀통 기회를 그냥 지켜만 보기에는 배가 너무 아프기 때문에 저는 극단적인 전략을 취할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루코인입니다. 이번에 올려드렸던 이더리움 머지와 관련해서 제가 딱히 어떠한 전략도 없고 실행할 생각도 없는데 이에 대해서 잠깐이나마 설명해볼까 합니다. 첫째로 이더리움의 머지가 9월 15일로 예정되어 있고, 이는 암호화폐 역사상 가장 큰 업데이트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더리움을 만든 비탈릭 부테린은 항상 강조하는 말이 탈중앙화인데, 이더리움이 탈중앙화인가? 저는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코인들 중에서 탈중앙화는 없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아마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탈중앙화가 되려면 이더리움을 만든 주체 역시도 통제에서 손을 내려두어야 하는데, 이클에서 이더리움으로 이제 머지까지 통제를 하는데 이게 탈중앙화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이더리움 머지가 뭐냐 하실 수 있는데, 저번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렸지만 이더리움은 그래픽카드를 열심히 돌려서 채굴할 수 있는 작업 증명 방식, 영어로 포우 방식의 코인입니다. 이걸 지분 증명 방식, 영어로 포스 방식으로 바꾸겠다. 이게 이더리움 머지입니다. 포스 방식에 대해서는 뭐 쓸데없는 지식일 수 있으니까 일단은 생략하겠습니다. 사실 알아서 뭐 이더리움 머지 전략이랑 큰 상관은 없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포우에서 포스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크게 변화되는 건 없습니다. 기존의 이더리움 체인을 사용하는 유저나 뭐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그런갑다 하면 됩니다. 그래픽카드가 조금 가격이 저렴해지지 않을까 정도는 개꿀이겠네 정도가 가장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골 때리는 애가 하나 나옵니다. 기존에 이더리움을 채굴하는 채굴업자들입니다. 이들은 당연히 포우 방식으로 전기를 펑펑 써제끼고 그래픽카드를 혹사시켜서 채굴하는 기존의 방식이 훨씬 좋습니다. 돈이 되거든요. 채굴업자 시키들은 무조건 포우 방식으로 코인을 채굴해야 합니다. 그래픽카드가 어떻고 전기가 어떻고 환경오염이 어떻고 그딴 건 알 바 없고, 당장 돈줄이 끊기게 되니까 포스로 전환하는 걸 반대합니다. 그런데 이미 이더리움이 포스 방식으로 전환될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더리움이 포스 방식으로 전환될 때를 기점으로 카피를 떠서 우리가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체인이 하나 생기잖아요. 이걸로 이더 포우 체인을 하나 더 만들겠다 이겁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게 채굴업자들한테 돈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더리움을 그래픽카드로 채굴해서 돈 벌고 싶다, 이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단순하게 돈을 벌 수 있는 전략들을 소개해 드릴 텐데, 그 전에 위의 사실을 대략적으로 이해했다는 전제하에 설명드려 볼까 합니다. 이더리움이 포스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포우도 채굴업자 시키들이 카피 떠서 체인을 만들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더리움을 10개 정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더에서 이더 포스 방식으로 전환되는 진짜 이더리움 체인에도 이더리움은 기존과 동일하게 10개가 옮겨갑니다. 내가 뭐 뻘짓을 해도 동일하게 옮겨가니까 아무 생각하지 않아도 충분하죠. 근데 이더에서 짝퉁 이더 포우 체인에도 제 이더가 10개가 생겨납니다. 이건 포우 방식이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대부분은 이미 성공할 거라 예상하기 때문에 몇몇 거래소들은 이미 이더 포우를 거래하기도 하고 이미 가격까지도 대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코인마켓캡에서 이더 포우라고 치면 이미 가격까지 나와 있고 거래도 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을 들고 있으면 이걸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더 체인에서 이더 포스로 전환되는 체인에도 제 이더리움은 이동하고 짝퉁인 이더 포우가 복부 체인이니까 여기도 이더리움이 생깁니다. 아주 심플하게 돈이 복사가 되는 겁니다. 다만 이더 포우로 이동되는 짝퉁 이더리움은 가격대가 뭐 좋은 편은 아닙니다. 앞으로 더 오를지 하락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더리움이 오류가 있어서 ETC에서 현재 이더로 전환되었어도 기존에 오류가 있던 체인도 그대로 있는 것처럼 짝퉁 이더도 이더 W라는 이름으로 또 하나 생겨날 것 같습니다. 이제 전략을 설명드리고 제가 전략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들도 이해가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전략
전략으로는 이더리움을 매수하고 이더 포울을 받아서 시장에 내다 팔고 이익을 챙기는 전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더리움을 구매해서 이더 포울을 하나 더 받으려고 할 때 이더리움 머지 이후에 이더 가격이 하락할지 상승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상승하게 된다면 이더리움으로 수익 보고 이더 포울까지 수익이기 때문에 매우 좋은 상황이겠지만 손실도 항상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즉 이더리움이 하락하게 되면 이 하락폭이 $30 이상이게 되면 오히려 손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머리가 조금 똑똑한 사람들은 1000만원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500만원은 이더리움을 매수하고 500만원은 이더리움의 숏을 잡아서 해칭을 통해 이더 포우만 받아먹을 수 있습니다. 이 전략도 나쁜 전략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 이더리움의 숏 펀딩 비율은 FTX를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0.002%에서 3%대를 유지하고 있고, 이는 1시간마다 부과되기 때문에 펀딩비가 더 많이 나올지 이더리움 개당 $30가 더 이익이 될지 잘 계산을 해보셔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펀딩비 음수가 이더리움 머지 당일에는 더 크게 높아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이더리움 선물과 현물과의 거래가 지금은 벌어져 있지 않지만 머지 이후에 벌어질 경우에는 생각보다 큰 손실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전략으로 사용할 분들은 숏 해칭에 따른 펀딩비와 이더 포우의 가격이 어떻게 될지 잘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위 전략을 차용하지 않음에 당연하겠지만 누구나 다 아는 꿀통은 꿀통이 아니라는 생각과 너무 1차원적인 전략이라는 생각 때문에 위 전략은 패스하였습니다. 이더리움 머지는 가장 큰 업데이트인 만큼 세상에 존재하는 엄청난 인원의 트레이더와 투자자들이 전부 몰려들 텐데 너무 단순한 전략이고 누구나 다 사용 가능한 전략이기에 패스하는 게 맞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제가 틀렸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그렇다면 펀딩비를 먹으려는 전략입니다. 이더리움 롱에 베팅했을 시에 FTX 거래소 기준으로 1시간마다 약 0.002에서 3%의 이자를 받아먹을 수 있고, 이를 하루로 계산하면 약 0.05%의 이자를 먹을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더리움 롱 전략이기 때문에 해칭을 해야 되는데, 해칭의 경우에 이더리움의 9월물 선물로 숏에 베팅 넣어 해칭을 잡습니다. 9월물 선물 거래의 경우에는 펀딩비가 없기 때문에 위 전략의 경우에는 조금 고급스러워 보이고 이더리움을 현물로 매수하는 부분이 아니라 베팅하는 부분이라 이더 포우는 포기하는 대신 펀딩비만 먹으려는 전략입니다. 단점으로는 현재 이더리움의 9월물 가격과 이더리움 선물의 가격 차이가 당연하게도 발생해 있습니다. 약 $15로 발생해 있는데 이 격차는 점점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더리움 머지 이후에는 펀딩비가 음수에서 양수로 안정화될 텐데, 그때 위 전략을 사용하는 인원이 많다면 9월물을 해지하는 인원이 많아질 테고, 머지 이후에 9월물과 선물이 지금은 9월물이 $15 정도 저렴하지만 머지 직전 또는 이후에 이게 뒤집혀지거나 어떤 특정 시그널이 포착되어서 간격이 멀어진다면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9월물은 9월 30일에 매매가 종료되기 때문에 이때까지 선물과의 격차가 줄어들거나 지금 격차인 $15를 그대로 유지하지 못한다면 손실을 볼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위 전략은 첫 번째 전략보다는 사용하는 이가 적을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안정성은 확보되어 있지만, 이더리움을 사용하거나 이더리움 머지에 대한 관심도가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이는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변동성이 엄청나게 크게 생길 수 있는 전략이기 때문에 저는 패스한 편입니다. 다만 위 전략을 지금 사용하게 되었을 때 약 2-3일밖에 펀딩비를 못 먹기 때문에 최대 많이 먹는다 해도 0.2% 정도입니다. 얼마 먹지도 못하기는 합니다. 일주일 전쯤에 미리 전략을 구성했다면 그나마 조금 먹었겠지만 이 역시 1% 남짓이고 리스크가 전혀 없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패스했었습니다. 위 전략을 통해 이더리움 선물로 9월물 숏에 반반 베팅을 진입하실 분들이라면 포지션 진입 시 수수료와 펀딩비 수익과 간격이 벌어졌을 때의 손실률을 미리 고려하셔서 진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조금 더 고급 전략입니다. 우리가 랜딩 프로토콜이라 불리우는 디파이 플랫폼을 통해 USDT나 USDC와 같은 달러 기반의 코인을 담보로 이더를 빌리는 전략입니다. 이는 이더의 가격이 오르던 내려가든 상관없이
테더를 담보로 이더리움을 빌리는 전략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더 포우만 받고 다시 갚을게 하는 전략입니다. 이 전략 역시도 지금 상당수가 채택한 전략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랜딩 프로토콜인 에이브 사이트만 보더라도 현재 이더를 빌리는데 대략적으로 19에서 24%의 이자가 붙습니다. 이것도 지금 점점 비싸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이자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APY로서 1년 이자가 이렇다는 것이지 이걸 하루만 빌릴게 하면 이자율은 매우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저는 이더 포우의 가격이 더욱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이를 제외하고서라도 현재가로 이더 포우의 가격은 $30를 유지합니다. 이더리움이 $1750니까 이를 나눠보면 약 1.7% 정도의 이자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를 복잡하게 계산해보지는 않았지만 랜딩 프로토콜에서 이더를 빌리는 데 드는 수수료와 머지가 다가올수록 급격하게 올라가는 이자율과 반대로 이더 포우를 에어드랍처럼 받게 되어도 누구나가 다 이더4를 시장에 내다 팔아 이익을 챙기려 할 테니 이러한 리스크를 감안한다면 그렇게까지 큰 돈이 될까 싶습니다. 자잘하게라도 돈이 된다면 무조건 하겠지만 오히려 손실 볼 가능성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기 때문에 저는 위 전략도 분명히 리스크가 존재한다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저는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해 제가 소개해드린 1, 2, 3번 전략을 전부 사용하지 않을 것이고 이에 따라서 그동안 이더리움 머지에 대해 다뤄드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선택하는 전략은 너무 극단적이고 아마 유튜브 내 또는 각종 사이트 내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생각이기 때문에 손실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도 저는 청개구리니까 해보려 합니다. 남들 다 하는 걸 따라하기에는 이더리움 체인이 너무 거대하고 콩고물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저는 당연하게도 위의 전략들을 사용하지 않으려 합니다. 소문난 잔치 중에 소문난 잔치이기 때문에 사실 그냥 지켜만 보는 게 가장 베스트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좋은 꿀통 기회를 그냥 지켜만 보기에는 배가 너무 아프기 때문에 저는 극단적인 전략을 취할 생각입니다. 첫째로 저는 이더리움을 현물로 들고 이더4를 에어드랍 받는 전략은 사용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들은 제가 이더 현물과 숏 해칭 전략을 취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될 것 같습니다. 둘째로 현물로 이더를 매수하지 않겠다 하는 것은 랜딩 프로토콜 등을 통해 이더를 빌리는 전략도 사용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전략은 하나겠죠. 이더의 9월물 숏 해칭과 이더의 롱으로 펀딩비를 먹는다, 고작 0.002%를 벌라고 누구나 다 알고 다 하고 있는 위 전략을 제가 사용할 일은 없습니다. 다만 위 전략을 누구나 다 알고 많은 이들이 사용한다 하였을 때 머지가 끝나는 9월 15일부터 9월물이 끝나는 9월 30일까지 위 전략은 스트레스와 오히려 손실 볼 확률이 있습니다. 9월물과 선물 간의 갭이 메워질지 오히려 더 벌어질지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매우 손실 볼 확률이 높지만 남들과 정반대의 포지션을 취할 생각입니다. 두 번째 전략으로 이는 전략이라 하기에는 애매하지만 ST 이더와 이더는 아주 약간이지만 디페깅이 있습니다. 현재 약 0.97 정도로 디페깅이 발생해 있는 상태입니다. ST 이더는 현재 1707, 이더는 현재 1754달러 수준으로 아주 살짝 디페깅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ST 이더는 에어드랍을 못 받기 때문에 ST 이더를 보유한 사람들이 ST 이더를 이더로 전환할 확률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즉 이더리움 머지가 실행되는 9월 15일 전후로 해서 ST 이더의 가격이 출렁거릴 확률이 있습니다. 이럴 때 ST 이더를 보유했다가 디페깅이 패깅 근처까지 오게 된다면 대략적으로 3에서 4%의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시나리오에 불과하지만 ST 이더의 가격대를 유심하게 지켜보고 이를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ST 이더와 이더는 1대1 교환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디페깅이 심해졌을 때 ST 이더를 구매했다가 디페깅이 어느 정도 다시 올랐을 때 이더로 전환하는 전략도 역시 유효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용하였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좋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